오늘은 81세의 김정수님의 사연입니다. 매일 벤츠를 몰고 호텔 조식 뷔페를 즐기는 81세 김정수 회장님. 사람들은 그를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지만 그 화려한 일상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가슴 아픈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부러움의 아침 8시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로비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조용히 멈춰선다. 운전석에서 내린 11세 노신사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하다. 회색빛 정장에 반들반들한 구두, 그리고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품격 있는 미소까지. 발렛 파킹 직원이 정중히 인사하며 차 키를 받아든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회장님.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호텔 안으로 걸어간다.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머문다. 누군가는 속삭인다. 저 연세에도 저렇게 건강하시고 여유로우시다니. 또 다른 누군가는 부러운 듯 바라본다. 평생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노신사의 휴대폰이 울린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린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이사회는 연기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답한다. 알겠네. 다른 일정은 어떤가? 오후 2시에 자선재단 관련 미팅이 있습니다. 32층 레스토랑에 도착한 노신사를 웨이터가 반갑게 맞는다. 어서 오십시오. 평소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창가 모퉁이,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2인용 테이블.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엔 혼자다. 주문은 항상 같다. 크로와상 2개와 에스프레소, 그리고 계절 과일. 신문을 펼쳐들고 천천히 식사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를 바라본다. 성공한 기업인의 여유로운 아침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여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를. 벤츠와 명품 정장, 그리고 호화로운 호텔 조식.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성공의 외로운 증거들이라는 것을. 2장 젊은 날의 몰락. 1980년 35세의 김정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어린 2 자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매달 받는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은 풍족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아내와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며 살림을 꾸렸다. 큰딸 민정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작은 아들 민수는 아빠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큰 결심을 했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작은 무역업이 생각보다 수익이 좋았던 것이다. 여보,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자. 아내는 걱정스러웠지만 남편의 꿈을 지지해 주었다. 처음 몇 년간은 순조로웠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져갔고 직원들도 늘어났다. 정수는 더 큰 꿈을 품었다. 중국과의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다.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중국 업체로부터는 연락이 끊겼다. 정수가 투자한 모든 돈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은행 대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다. 여보, 이제 어쩌지? 아내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표정만 봐도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가족들 앞에서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셋집으로 이사한 후 정수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청소, 배달, 건설 현장까지 가리지 않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다짐만이 있었다. 가족을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 삼장 성공의 그림자. 2005년 20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정수는 다시 사업가로 우뚝 섰다. 이번엔 신중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렸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다. 오직 성공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여보, 오늘도 늦겠어. 먼저 저녁 먹어. 매일 저녁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다. 처음엔 이해해주던 아내도 점점 지쳐갔다. 중학생이 된 민정이와 초등학생인 민수는 아빠가 집에 있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 아빠는 언제 들어와? 민수가 엄마에게 묻는다. 늦게 들어오신다. 먼저 자거라. 아이들은 잠들기 전 아빠의 발소리를 기다렸지만 언제나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정수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그리고 새로운 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나갔다. 돈이 돈을 부르기 시작했다. 전셋집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벤츠를 샀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민정이의 생일날에도 출장을 갔고 민수의 운동회 날에도 중요한 미팅이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게. 정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아내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점점 지쳐갔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 병원 방문, 고민 상담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 당신은 도대체 언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아내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정수는 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정수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집 안을 조용히 걸었다. 텅 빈 식탁, 아이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사장 관계의 균열. 2010년 정수의 자산은 수백억 원을 넘어섰다. 언론에서는 그를 한국형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져만 갔다. 고등학생이 된 민정이는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렸다. 아빠와 무슨 얘기를 해. 내 일상도, 내 고민도 모르는 사람인데. 대학생이 된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돈으로만 관심을 표현하시니까. 가족 여행을 제안해도 아이들은 시큰둥했다. 회사 전화 받느라 바쁠 텐데 굳이 왜?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이번엔 정말 전화 안 받을게. 하지만 여행 중에도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결국 중요한 계약건 때문에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엔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집안 대소사만 논의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내의 한숨 섞인 말에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정이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다. 정수는 마침 중국 출장 중이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이번 계약이 너무 중요해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괜찮아요. 이미 익숙하니까. 민수가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을 때도 정수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갔다. 당신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던진 말이 정수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단순한 생활비 제공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도 모든 걸 해결하는 법을 배웠고 아내는 남편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정수가 집에 있을 때 오히려 가족들은 불편해했다. 오장 노후의 반전. 2020년 75세가 된 정수는 경영에서 물러나
회장직만 유지하며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다. 이제야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다. 민정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아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아빠,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민수는 회사에 입사했지만 아버지의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선택했다. 아버지 사업은 물려받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가장 큰 충격은 아내의 병이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아내는 몇 달 못 가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여보, 고마웠어요. 힘든 시절에 가족을 지켜내려고 애썼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정수에게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자녀들은 의무적인 인사만 할 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민정이는 아빠도 이제 혼자 지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라고 말했고, 민수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라고 했다. 그 후 정수는 혼자 큰 집에서 지냈다. 가정부가 차려준 음식을 혼자 먹고 넓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았다. 명절에만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찾아왔지만 대화는 서먹했다.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다. 너희는 어떠니? 그것이 전부였다. 정수는 자선사업에 매진했다. 장학재단을 만들고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을 지원했다. 언론에서는 그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인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도 결국 혼자였다.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성취는 공허했다. 80세 생일날, 정수는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다.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육장 호텔 조식의 진짜 이유. 2023년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호텔에서 조식을 먹게 되었다. 지인과의 아침 미팅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보다 이곳의 음식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웨이터가 건네는 미소,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 옆 테이블 손님들의 대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정수에게는 삶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내일도 이곳에 와볼까? 그렇게 시작된 호텔 조식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8시, 정수는 호텔에 도착해 같은 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신문을 읽으며 식사했지만 점차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를 발견했다. 연인들의 다정한 대화, 가족 여행객들의 웃음소리, 비즈니스맨들의 진지한 협상. 이 모든 장면들이 정수에게는 삶의 드라마였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다. 저런 시간들을 놓쳤구나 싶어서. 어느 날, 옆 테이블에 앉은 4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여보, 오늘 애 학교 행사에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겼어. 정수는 그 남성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 미팅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네. 직원들도 점차 정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인사들이 정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동력이 되었다. 집에서는 아무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수를 보며 부러워했다. 매일 호텔에서 여유롭게 조식을 즐기는 부유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수가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사치가 아니었다. 인간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집의 텅 빈 식탁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조용한 집 안은 그의 고독을 메아리처럼 울렸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다. 7장 회한의 고백. 어느 봄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레스토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를 보며 그는 아내를 떠올렸다. 올해도 벚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늘 그래? 나는 잘 못 봤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벚꽃을 함께 보자는 아내의 제안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이날따라 마음이 무거웠던 정수는 평소와 달리 웨이터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웨이터는 정중히 답했다. 네, 5년째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일 오시는데 가족분들과는 안 오시나요? 그 질문에 정수는 잠시 멈췄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네요. 웨이터는 미안한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드려서.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그들을 바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수는 오랜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시간 되면 저녁이나 함께 할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은 가족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알겠다. 가족이 우선이지.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가족이 우선이라. 나는 언제 그런 말을 해봤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50여 년의 세월. 그동안 그가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들은 무엇이었나? 사업, 돈, 명예, 성취감. 그것들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생일, 졸업식, 그리고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들. 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돈은 모았지만 함께 웃어줄 가족을 잃었다. 정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성공을 쫓아간 대가가 바로 이 외로움이야. 벚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저 꽃잎들도 혼자 떨어지는구나. 그날 밤, 정수는 아내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야 당신 말을 이해하겠어요. 당신이 원했던 건 더 큰 집도 비싼 옷도 아니었는데,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었는데. 팔장 후세에게 남긴 말. 2024년 가을, 정수는 호텔에서 우연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마주쳤다. 그 남성은 아침부터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아이 재우고 자라고 말했다. 정수는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다. 점심시간이 되어 젊은 남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는 그의 테이블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젊은 남성이 돌아오자 정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사업하시나요? 젊은 남성은 정중히 답했다. 네,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젊을 때 사업을 했었죠. 지금 몇 살이신가요? 32살입니다. 아이가 있나요? 정수의 질문에 젊은 남성은 밝게 답했다. 네, 3살 딸이 있어요. 요즘 사업이 바빠서 많이 못 봐주고 있는데.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젊은 남성은 정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다.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업 조언은 다른 분께 받으세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정수의 말에 젊은 남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50년간 성공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얻었죠.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잃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아이의 첫걸음을 보지 못했고,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기쁠 때도 함께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젊은 남성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하루가 평생의 추억이 됩니다. 제가 매일 이 호텔에 오는 이유를 아시나요? 정수의 질문에 젊은 남성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쓸쓸해서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젊은 남성의 표정이 숙연해졌다. 가족들과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성공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뒷전으로 밀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아내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지금도 늦지 않으셨을 텐데요. 젊은 남성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가 아닌 그냥 돈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요. 감정적 유대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고요. 며칠 전에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저보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으니 아이들도 아버지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요. 젊은 남성은 자신의 노트북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끝없는 업무 메일들이 쌓여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업은 키워야 하고 가족도 소중한데 정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완벽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후회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딸의 피아노 발표회에 가지 못한 것,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탈 때 곁에 없었던 것,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한 것들이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성공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자라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젊은 남성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30년간 쌓인 서운함과 거리감을 좁히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어요. 지금부터라도 균형을 찾으세요. 정수는 젊은 남성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매일은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하루가 안 되면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젊은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수는 계속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벌면 되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걸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젊은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은 남성이 일어서며 말했다.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매일 아침 여기 있어요.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리고 덧붙였다. 단, 가족과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젊은 남성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오늘 그에게 해준 조언이 헛되지 않기를,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니 내 실패도 의미가 있겠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겠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웠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다른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 뵙겠습니다.